왜 이렇게 자꾸 슬프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스 레나씨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처음 찍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어 나가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쉐어할 수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밝고 많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당시 그런 거를 겪어 나갔을 때는 정말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저 혼자 되게 끙끙 앓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이별이나 이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쉐어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그렇게 힘든 것들 자기 혼자 숨길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그런 응원이 많이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많은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비디오를 보면 다들 알게 될 테니까 포르투갈에 가지 못하고 밴쿠버에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근데 정말 좀 되게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 제가 제 동생한테 말을 했더니 되게 듣고만 있는데도 되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에 출국하려고 했던 날은 런던에서 락다운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정말 생애에서 제일 길었던 날이 아니었나. 제가 부킹해놓은 비행기가 아침 8시 거여서 공항에 6시까지 도착을 했었어야 했고 그래서 택시를 새벽 4시 반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 뭐 이것 좀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가 안 기다리고 그냥 캔슬하고 가버린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 바로 또 이제 택시를 잡고 공항에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가 항공을 부킹했던 게 좀 문제였는데 그 라이언에어는 짐 자기가 알아서 갖고 갈 수 있는 거면 정말 괜찮은데 저는 이제 짐을 많이 쌌기 때문에 수속을 해야 됐어요. 배에 사람들이 막 돈 가지고 쓸개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엑스트라 charge 하는 것들 그 악명 높게 유명해요. 저가 항공들은 그렇게 돈을 싼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닥 싼 것도 아닌 제 순서가 왔을 때는 정말 시간이 몇 분 안 남아 있었는데 수속해주는 그 항공사 직원이 너 포르투갈 거주증 없네 뭐 이러면서 너는 캐나디언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르투갈 이미그레이션한테 연락을 해서 너를 비행기 태워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지금까지는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유럽 내에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캐나디언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캐나디언한테 필요한 그 비자를 거기서 받아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코비드 때문에 그런 규칙도 좀 많이 바뀌는 상황이었고 그 항공사 직원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냥 기다렸죠. 마냥 기다렸는데 결국엔 저보고 비행기 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 초과로 그 비행기에 못 타게 됩니다. 완전 멘붕 왔죠. 뭐야 그냥 갔어도 됐는데 그 항공사에서 그러면 다음 비행기로 해주겠다. 다음 비행기 언젠데 그런데 5시라고 하는 거야. 그 제가 가려고 했던 거 비행기가 오전 8시였고 7시간을 기다려서 아니지 9시간을 기다려서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그 제가 갔던 그 공항 스탠스치 에어포트는 대한항공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막 면세점 있고 막 뭐 정말 진짜 맛있는 음식 다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코스타라고 커피숍 딱 하나랑 편의점 있나? 좀 뭐 샌드위치 팔고 막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가서 쉬자 그러고 딱 갔는데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 앉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앉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서서 거나 아니면 막 바닥에 앉아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진짜 그 전날 잠을 자고 충분한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공항에 갔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24시간 꼴딱 밤을 새고 간 거라서 비행기만 타면 완전 쓰러져야겠다. 이제 비행기 못 탔죠. 그래서 좀 어디 앉아서 좀 자야겠다 그랬는데 잘 곳이 없는 거야. 앉아있을 곳도 없고 그래서 찾은 거는 밖에 담배 피는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진짜 공항에 사람도 없고
정말 진짜 몽롱한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잠을자다는 정말 감기 걸릴 것 같고 런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진짜 잠을 되게 못 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거기 포르투갈 공항까지 가서 밖에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공항 안에서 있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갈 수는 뭐 다른 데를 갈 수는 있는데 되게 안 좋은 시츄에이션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캐나다 영사관 영국인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응답기가 받아가지고 급한 일이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자기네가 답변을 해주겠다 그런 거가지고 음성 다른 캐나다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최근에 뭐 그런 코비드 때문에 여러 여행객들이 포르투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적은 있는데 그건 상황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포르투갈 이미그레이션에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포르투갈 영사관인지 대사관인지 전화를 했는데 제 입장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 말로는 되게 겁을 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때가 온대인데 여행을 하느냐는 말투로 캐나다 사람이 100%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캐나다 돌아가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다시 비행기 표를 끊고 포르투갈에 들어가는 거. 지금 이게 50대 50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유롭게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면 할 수 있는데 잠 못 잤고 몸도 되게 약했는데 거기를 지금 가서 만약에 제가 비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도착을 하면 밤 8시에 택시를 타고 그 서핑하는 학교 있는 데로 가려면 또 1시간 반 정도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생전 처음 간 나라에서 밤에 또 택시를 여자 혼자 타고 간다는 게 좀 약간 걱정이 들었고 만약에 못 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리스본 공항에서 8시 이후에 가는 비행기가 없겠죠. 가치는 공항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캐나다에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 전국에 이제 또 코비드 숫자가 많아지고 락다운 그런 룰들이 점점 심각해져서 여행도 제대로 못할 바에야 내가 여기를 정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변수들을 무릅쓰고 지금 거기에 가야 할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몸도 편하지가 않은데 가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비행기 표를 검색해가지고 이제 밴쿠버에 가는 게 딱 2개가 남아있더라고요. 3시에 가는 거, 5시에 가는 거. 밴쿠버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히드로 공항이라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공항으로 택시 타고 거기 1시에 도착하면 3시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그걸 사야겠다. 그러고 딱 결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가격이 1,700파운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비행기는 5시 비행기. 그래가지고 리스본 갈 거 비행기도 5시였는데 내가 결국에는 이 밴쿠버 가는 5시 비행기를 타게 되는구나. 이제 택시를 잡고 택시 안에서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 표가 안 읽히는 거예요. 체크를 했더니 제가 썼던 그 크레딧 카드가 돈을 안 넣어놔가지고 그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전화상에서 결제를 막 하고 그 이제 또 항공사 직원은 너 왜 이런 티켓 샀냐 직항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토론토에서 갈아타는 게 30분 밖에 없어서 너 짐을 빨리 안 찾고 가면 이거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놓치면 나는 이제 토론토에서 또 호텔을 잡아서 그러고 또 아침 비행기를 또 타야 되고 완전 철판 깔고 짐 들고 막 I gotta go, I'm gonna miss my flight 막 그러면서 진짜 막 사람들 sorry sorry 막 이러면서 결국엔 첫 방으로 나온 다음에 나와서 막 수속할 거 정말 막 대충대충 쓰고 그래가지고 제 짐을 수속하고 그러고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는 비행기가 다 이런 시간을 합쳐서 런던을 떠난 시기가 5시였잖아요. 그래서 5시 17 플러스 13 해서 그날은 저에게 정말 30시간 제일 길어. 맞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착했던 시간이 자정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허그도 못하고 자가 격리를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해서 지금 목이 맞아서 머리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날은 추억에만 두고 다시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도착해서 한 하루 이틀은 좀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게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고 엄마 아빠랑 있어서 너무 좋고 하지만 내가 자꾸 그날의 그 결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포르투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내가 리스본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갔으면 내가 지금 좀 서핑하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약간 좀 후회도 하게 됐고 막 내가 왜 안 해봤을까? 막 이런 약간 자책이 좀 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게 잠자기 전에 막 약간 고민이 막 내가 약했구나. 약해서 여기를 오게 됐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했던 건 정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정말 너무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잘 돌봐주셨고 맛있는 음식 먹고 뒤뜰에서 정말 운동하고 밴쿠버 날씨도 되게 좋아서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을 내린 거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2주를 보내고 정말 오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쉬었던 적이 없었어요. 진짜 정말 2년 동안 부모님 곁에 와서 정말 이런 자식 사랑을 느껴본 거가 되게 좀 그래본 지 되게 오래됐다. 솔직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솔직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기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코비드 핑계로 자가격리를 핑계로 정말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자식으로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저한테 정말 되게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주저앉을 수 있는 거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쪽팔리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생각을 좀 다 내려두고 남한테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우리는 좀 혼자 많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하려고 하고 너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위로를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눈물이 감정적인 그런 내용이 됐는데요. 가끔은 쉬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오늘도 비디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비디오에 또 봬요.